거신 연금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1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는 노후를 보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대략 60만 원대 중반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이 한 달 동안의 식비, 병원비, 생활비 전부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개인실을 원한다면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100만 원인데 요양원 비용이 12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만약 150만 원짜리 요양원이라면 매달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요양원 비용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자식들은 그 부담을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수도권에 있는 한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 수준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방에 빼곡하게 놓인 침대들이었습니다. 4개에서 6개의 침대가 한 방에 있었고 침대 사이의 간격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은 커튼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옆 침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에는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주변 소음 때문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그것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 물건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가장 서럽더라고요.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내가 좋아하던 찻잔, 오래된 라디오, 아침마다 보던 창밖 풍경까지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자유, 자신의 존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분명히 필요한 곳이고 많은 어르신들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 있거나 24시간 의료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양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생활의 자유와 존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요양원 말고도 고려해 볼 수 있는 5가지 선택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선택은 실버타운입니다. TV 광고에서 자주 보시죠? 깔끔한 시설, 웃고 있는 어르신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실버타운은 주거와 의료, 식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제공되는 종합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병원이나 진료실이 있어서 건강관리가 편리하고 운동시설과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가 잘 갖춰진 곳도 많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니 외롭지 않고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환경만 보면 정말 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보증금이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드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월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듭니다. 물론 지방에는 비교적 저렴한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대이고 월 비용이 100만 원 초반인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입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인기가 많아서 대기 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번째 선택은 시니어 쉐어하우스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지만 시니어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각자 개인 방은 따로 쓰되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혼자 살기는 외롭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기는 이른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아프면 서로 챙겨주고 외로울 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입니다.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듭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를 합쳐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니어 전용 쉐어하우스가 많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고 임대 계약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입니다. 외롭지 않게 그러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살고 싶은 분들께는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3번째 선택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것은 낮 시간 동안만 어르신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아침에 차량이 집으로 모시러 오고 센터에서 낮 시간을 보낸 후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까요?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간단한 재활운동이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미 활동, 노래 교실, 미술 활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밤에는 자신의 집에서 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혼자 있기 불안하지만 밤에는 익숙한 자기 집 침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이며 식비를 포함해도 30만 원 안팎입니다. 요양원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밤 시간에는 혼자 계셔야 하므로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만 도움이 필요하고 밤에는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낮 시간의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선택은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집은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월세는 보통 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며 보증금도 비교적 낮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에 비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맞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턱이 없어서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이 편리하고 화장실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사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일부 단지에는 공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고 작은 텃밭이나 운동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이 있고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받는 제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 목욕 보조, 외출 동행 및 약 복용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필요하면 방문 간호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처 치료나 주사 같은 의료 행위도 해줍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20만 원 안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요양원 비용 100만 원에서 150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평생 보던 천장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시설의 규칙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평생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오랜 이웃들과 인사하고 단골 가게에 가고 익숙한 산책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중증 환자이거나 24시간 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매가 심해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는 제가 돌봄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 것일까요? 선택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입니다.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제가 돌봄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여건입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한다면 제가 돌봄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 공공임대 주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실버타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상황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돌봄 서비스가 좋은 선택입니다. 가족이 멀리 있거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성향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실버타운이나 쉐어하우스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돌봄 서비스나 고령자 공공임대 주택이 더 적합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제가 돌봄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복지 자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이 언제 모집하는지,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막상 필요한 순간이 오면 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선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존엄과 자유의 문제이고 행복의 문제입니다.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선택지는 이미 우리 곁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아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라는 사실을요. 막연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노후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8살이십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불안했다고 합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과 제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고 병원 갈 때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내 집에서 내 물건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마당의 꽃들을 봐요. 이웃 할머니랑 담 너머로 인사도 나누고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비용도 한 달에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매달 120만 원 이상이 들 뻔했던 상황에서 95만 원을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이면 1,140만 원, 5년이면 5,7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는 늘 우울해 보이시던 분이 지금은 밝은 표정으로 매일을 살아가십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알고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가 돌봄 서비스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대부분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돌봐주십니다. 혹시 맞지 않는 선생님이 배정되었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호출장치나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곳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양원 비용을 자녀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돌봄 서비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미래의 어르신이 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물어보세요. 가까운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과 노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내일의 준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36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